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한량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돌아온 멤버들과 새로 신규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노세노세 젊은노세 한량입니다. 네, 마이너한 감성의 소유자 이장입니다. 요미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은 아마 저희 무릉도원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고 또 새로운 멤버가 추가가 돼서 각자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새로 온 사람이고요. 네. 닉네임은 망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망고인가요? 망고. 네. 왜 망고죠? 고등학교 때 별명 망고 네. 귀엽다. 원래 망구인데 망고. 네, 귀엽게 망고로 이제 바꿨습니다. 오, 마음에 들어. 망고 앞에 할이 붙나요? 할망구라서.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저희가 총 6명이라서요. 네. 저는 캐리입니다. 네? 캐리. 캐리요? 캐리 언니? 하드 캐리. 하드 캐리. 오. 하드 캐리 하겠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이요? 저는 H. H요? 네. 뭐 그것도 이니셜로 갈 수 있으니까. 이니셜로. 한 글자네요. 네. 저희가 아마 6명이나 돼서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 목소리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닉네임을 누구입니다 라고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팬이 되시면 정답 이장. 본인만 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멤버들이 6명인데 뭐 그때마다 조금씩 들고 나는 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을 위주로 다루고 같이 소개하고 공감하는 그런 컨텐츠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존에 들으셨던 댓글을 꾸준히 남겨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뭐 남명성님 이런 분들. 그걸 기억한다고? 네, 최근에 다시 봤더니 실명으로 남겨주셨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재개할 때마다 문자를 드리는 다시 걸로. 좀 문자를 드리는 식으로.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오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작가 소개를 제가 간략히 하고 그 다음에 멤버들에게 별점 5점 만점에 이 책이 몇 점인지 듣고 간단하게 한 줄평 있는 분들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전체를 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부분을 나누고 여기까지가 아마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겠습니다. 사실에 대한 내용과 감상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작가 소개, 출처는 나무위키고요. 여러분도 지금 책을 읽으셨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논픽션 작가예요. 직업 작가시고 1951년생 12월 18일 아이오와 디모인 출신. 영국인 아내랑 결혼해서 20년간 영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죠, 고국으로.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2014년에 영국 시민권도 취득해서 이중 국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런던 타임스 기자 이런 데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좀 특이한 이력? 좀 잘 나가신 남놈인 게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더럼대학교 총장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작가라고 하기에는 근데 잘 나가신 남놈이라는 비용이 남놈은 남놈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 책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빌 브라이스 하면 사실은 조금 유명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번역된 책도 거의 10권 이상이 되고요. 맞아요. 대표작이 뭐가 있나요? 이게 대표작이라서. 발칙한 들어가는 그런 거 많더라고. 발칙한 시리즈가 발칙한 미국 횡단기 아니면 유럽 산책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발칙한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원제에는 당연히 없고 한국에서 번역해 올 때 책 제목을 그렇게 발칙한 시리즈로 냈는데 초월 번역. 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발칙한 시리즈가 다른 사람들도 막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발칙한 현대미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좀 나름 팬층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책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책으로는 발칙한 유럽 산책 재밌는 부분만 아마 더 확대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이고요.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면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책에 대한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듣고 한 줄평이 있으신 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저는 5점 만점에 3.5점이고 한 줄평은 여행 가고 싶다. 못 갑니다. 맞아. 다른 분요? 이지국에. 저는 5점 만점에 4점이고요. 한 줄평은 이거 소설 아니야? 네. 다른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차분히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이요? 저는 2점이고요. 네. 5점 만점에 2점이고요. 잘 쓰여진 시트콤? 망고님은요? 저는 3.5점이고요. 네. 그냥 한 줄평은 그냥 좀 자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리님? 네. 저는 3점인데요. 네. 사실 좀 찔리는 게 다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다 이렇게 흡입력 있게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자연에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든지 뭔가 그런 작가가 마음에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H님은요? 저는 원래 2.5점을 생각하고 왔는데 마음 바뀌어가지고 2점으로 동지다 동지. 2점으로 낮춰서 동지 네. 동지. 한 줄 평은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높은 게 이장님이 4점. 네. 그다음에 저희 망고님과 제가 3.5점. 그리고는 내가 3점. 캐리님 3점. 3점, 2점 정도. 그렇죠. 나머지 둘이 갈리네요 꽤. 재밌네요. 편차가 좀 크네요. 그러게요. 보통 책들이 비슷비슷해지기 마련인데 이 책은 좀 갈려서. 그럼 바로 일단 감상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느꼈는지, 자기가 이 책이 좋고 싫으면 나중으로 일단 미루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에피소드라고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읽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눠볼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연히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카츠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분 혼자 여행했으면, 빌 브라이슨 혼자 여행 갔다면 이 책은 저는 3.5도 안 됐을 것 같은. 개그캐가 옆에 같이 따라다녀, 같이 가져서. 근데 이거를 개그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그캐인데, 저는 이 카츠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 네. 그 장면부터 너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입했구나. 내가 만약에 빌 브라이슨이라면 나는 같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차피 이게 그냥 등산도 아니고 며칠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그렇죠. 그런 여행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등산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한 그 사람과 같이 등산을 한다? 저는 미안하지만 우리 같이 못 갈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네. 현실에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남의 이게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니까 재밌게 보는 거지. 나는 내가 빌 브라이슨이라면 너무 깝깝할 것 같아. 저는 카츠라는 인물을 보고 네. 정반대의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했겠다. 그래서 저는 좀 반대쪽으로 이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카츠라고 생각하셨죠?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했어서 혹시 이제 음성으로만 들으셔서 이장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카츠를 떠올립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아니 뭐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늘 반성하고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 브라이슨이 아마 아까 작가 소개도 말했듯이 워낙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대학 총장까지 할 정도로 약간 똑똑한 그런 쪽에 특화된 인물 같은데, 그 반대편의 에피소드는 다 대부분 카츠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한마디로 대책 없는 낭만주의. 여행이라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좋은 에피소드에서 많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읽고 무엇보다 도대체 트레일이 뭐지? 이거부터 생각났거든요. 트레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산을 등산하는데 어떤 그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이런 등산기를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네. 제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하는 상상도가 있을 건데, 근데 중간중간마다 어떤 그 도시가 나오고 맞아. 거기서 뭐 쉬었다 다시 뭐 여행을 이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들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트레일의 개념이 뭐지?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찾아봤는데 그냥 뭐 사람이 갈 수 있는 뭐 어떤 길이었나? 뭐 그냥 이 정도의 의미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의와 개념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한국에 있는 등산은 아닌 것 같고. 등산 아니에요? 난 등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거 뭐 등산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백두대간 종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다만 엄청나게 긴 거지 이제. 몰라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막 길이 예쁘게 닦여 있거나 그러진 않아. 맞아, 그런 길은 아니고 약간 험난한 등산로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산 종주 하면은 이게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둘레길이 맞아, 아니니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산 약간 가파르거나 정말 등산하면 이렇게 가파른 길을 계속 그래서 가는데 막 암벽도 나오고. 이 트레일은 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등산도- 걷는 거에 초점인 등산도 것 같아요. 하고 평지도 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맥을 따라서 걷는데 그게 능선이라 그래서 꼭대기로만 가는 느낌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산 이야기다 보니까 산맥을 표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손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난해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 정도가 되지 그 않았을까? 정도 높이 딱 좋네요. 그래요. 아 그래서 트레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한국인 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았죠. 예, 생소해서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비슷하게 느꼈던 거는 제주도 올레길? 이건 완전히 평탄한 길이긴 하지만 맞네. 사람들이 코스를 정해놓고 약간 미션처럼 하나씩 하나씩 깨 나간다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물론 더 산맥이니까 더 빡세고 오르막길이 많고 이런 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저도 말씀하셨던 게 특이한 게 중간중간에 쉼터처럼 소도시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코스에서 떨어져 나와서 밥 먹고 가고 모텔에서 자고 가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맞아. 그 완전한 자연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약간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할 때 판타지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맥 갔는데 그 산에 막 있는 마을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그 부분이 좀 특이했다. 또 에피소드 같은 거 제가 메모를 해오라고 숙제를 네.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적어온 것은 이게 책 표지에도 다 지금 곰이 그려져 있고 이게 이 전판에선가는 곰이 우리를 얼굴로 딱 들이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표지거든요. 그래서 곰에 대한 내용이 당연하게도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약간 영화 스릴러 장르처럼 언제 맞닥뜨리나를 기대하면서 봤어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초반에 갈 때부터 곰을 만나는 에피소드들,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이 시니컬한 농담처럼 섞어서 얘기하니까 아 이거 언젠간 한번 나오겠구나. 최소한 마주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저는 이 책 저희가 지금 까치 출판사에 나온 이 개업판을 보고 있잖아요. 이 표지에 곰이 한 마리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되게 잘 생각이 만든 것 같아. 표지가 네. 진짜 책을 잘 담고 있는. 이걸 다 보고 나니까 곰이 정말 중요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또 저 일부러 반응을 미적지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끝나면 그래요가 다른가요? 리액션이 좀 부족한데. 오케이. 적어오신 거 있으시면 저는 많이 적어왔기 때문에 먼저들 하시길.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해도 지금 되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부분이라든지. 저는 일단 이 도입부가 정말 좋았던 게 이 사람이 출발을 하면서 이 여행을 왜 출발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딱 이렇게 이런 워딩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 숲속에서 단숨에 해치워 버렸지라고 이야기할 게 필요했다. 영원담. 그러니까 저는 어디 여행 갈 때 딴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억 혹은 진짜 어떤 영웅담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행의 동기와 목적이 단순하고 즉흥적이라서 되게 좀 같이 좀 신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엄청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독도 지킴인 뭐 깃발을 꼽는 걷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에피소드를 만들러 간 사람.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막 어떤 일정을 무조건 소화해야 되겠다, 완주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도 사실 없어서 맞아. 전 읽는 사람한테도 좀 편했던 것 같고. 재밌었어. 전 이거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과학적 상식으로 저체온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안개가 막 있고 산 정상에서 청바지 입고 갔을 때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400m만 가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저체온증이 통각이라고 우리 피부에 있잖아요. 그게 근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서로를 혼동한대요. 아,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네.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아지면 당연히 얼음을 만지면 차갑다, 점점 높아지고 뜨겁다, 전기장판은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가다가 그 정도를 넘어가는 양쪽의 통각은 서로가 닿아 있어서 너무 차가운 순간이 되면 뜨겁다고 느끼고 반대로 또 너무 뜨거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옷을 벗고 있잖아요. 더운 줄 알고. 추워 죽겠는데 소름. 실제로는 추워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덥다고 다들 옷을 벗고 있어요. 그 반대도 있나요? 너무 더운데 옷을 화영 당하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옷을 찾는. 그런 건 모르겠어.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다. 그 비슷한 거를 네. 이 책은 아니고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화상을 너무 심하게 당하면 아예 감각 자체가 없어서 이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네, 거예요. 네. 감각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좀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던 게 있었어요. 이거 그럼 아프진 않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너무 진짜? 어느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더 지져야겠네. 네? 너무 아프면 이게 사라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이제 그 사람은 한나절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아. 죽는. 네.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죄송합니다. 심한 고통을 주면 사람이 죽겠죠. 아, 그렇겠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등산하실 분들이라면은 추위가 느껴져도 옷을 벗지 마시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갈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잠깐 좀 새끼로 쓸 수 네네네. 있는데 그 우리가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 백색 지방이래요. 네.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원시 시대부터 살았을 때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칼로리를 많이 태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게 다 퇴화돼서 사라지고 백색 지방만 남았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단백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색 지방이 많으면 살이 잘 빠집니다, 지방이. 근데 이제 현대에는 없어졌다고 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발견이 됐대요, 이게. 네. 이게 특정 조건에서 이게 그 갈색 지방이 생겨나는데 그게 좀 추위를 느꼈을 때. 그래서 급속 냉각 뭐 장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그런 데를 들어가면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추운 곳을 많이 가면 살이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내 몸에 네. 이미 지방이 축적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얘기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추운 곳을 갔는데 아. 그러면 이 사람 살 많이 빠졌을 것 같다. 죽기 전에 살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런 갈색 사람들은. 지방으로 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능성을 네. 얘기한 거군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역시 전 이래서 이장님을 못 믿는다. 대단한데? 정말 새끼로 샜네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계속 생각나면 해주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적어온 거 저 있어서 캐릭터들을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이 사람은 이 빌 브라이스라는 사람은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예능처럼 캐릭터화를 해서 메리 앨런이라는 여성분이 등장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저는- 때리고 싶더라.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차라리 여행에다 만나면 정말 끔찍할 사람. 맞아.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고 맞아, 자기 얘기만 하고 맞아. 그리고 잠깐 이제 버렸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이 둘이 빨리 주행랑을 치죠. 맞아. 근데 또 마주쳤어. 또 마주치고 근데 상대방 그 여성이 다른 친구들한테 이 사람 둘을 얘기할 때 아 그 바보들 머저리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어디 가서 말할 때 혹시 그 여자 보셨어요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아 그 코가 막 뭐지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풀고 맞아요. 있는 그 여성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이 등장하는 게 치킨존 치킨 좀 맞아. 이분도 길을 계속 잃어서 남들보다 시간이 한 3-4배 계속 걷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실게요. 저는 북쪽으로 가시죠. 전 남쪽으로 갑니다. 라고 빠이빠이 하고 바로 북쪽으로 가. 너 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왜 트레일을 하고 트레킹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나랑 비슷하다. 길치시군요. 길치신가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있죠. 그래서 캐릭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피소드들을 나올 때.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좀 스필인 거죠? 네네. 아니 저는 이게 메리 갤런이 이게 실제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재밌게 하려고 과장돼서 표현을 한 건지 조금 과연 실제로 있을까 이제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인물을 좀 표현을 하길래 어느 정도 메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말하다가 갑자기 쏙 빠지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 봤거든요. 혹시 다시 나오나? 근데 그냥 그대로 끝이더라고요. 어떤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메리 메리. 좀 길게 묘사를 하길래 약간 메인 이제 쓰리톱 체제로 가나 했는데 축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맞아. 근데 이거 아까 누가 우리 한줄평 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일까? 소설은 아닐까라고? 제가 일단 제 말을 기억하지 않는군요. 일단 내가 말하면 그래서 이게 진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걸 최대한 적은 건지 아니면은 극화한 건지가 사실은 모르겠긴 하죠. 정말이라면 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건데. 맞습니다. 또 에피소드 적어오신 분.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계속 트레킹 하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네. 산을 어차피 이야기가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등장인물을 좀 재밌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용은 어차피 한 가지인데. 맞아. 근데 이제 좀 약간 이게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유머 코드가 약간 미국식 맞아. 유머여가지고 막 저랑 완전 막 맞지는 않았는데 웃기는 부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들이 약간 지저분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왜 이 사람이랑 같이 방 써야 되냐고 하면서 막 눈치 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순히 쫓겨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운동화 끈을 빼앗다든지 그런 부분들 약간 재밌었고 또 막 쥐나 이런 거 벌레들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페트병으로 거기에 쥐 이렇게 뭐 있었죠? 페트병에 쥐 살점? 쥐 살점이라 해야 되나? 페트병 밑에 묻어 있었다.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요? 기억이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재밌는 요소가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으로 그러니까 산에 갔던 얘기를 한 3달 걸친 얘기를 책으로 쓰려면 정말 에피소드가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듯한 느낌? 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다음날 일어났더니 살점이 묻어있다는. 저는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중반부쯤에 이제 아마 거의 일부 막바지였나? 그쯤에 이제 그보다 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지도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개고생을 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우리가 왔던 길이 3.5cm가 맞아.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인생과도 같구나. 내가 그렇게 멀리 달려온 길이 별게 아니었구나 라고 좀 서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좀 뭔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맞아. 이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책에서 미칠 노릇이죠. 소개에서 하는 문구였나? 실제로 걸어보면 1km는 꽤 먼 거리고 10km는 내가 이걸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거리고 50km는 인간이 걷기 힘든 거리다 이런 거를 지도로 보면 절대 모른다고. 실제 자기 발로 느끼는 거리감. 맞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5cm였는데 써 있기를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고 극복해 온 것 모든 노력과 수고, 고통, 습기, 산들, 지긋지긋한 누들, 눈보라, 메리 앨런과의 지겨운 만남, 끊임없이 지루하게 끈덕지게 쌓은 말리지 이 고작 5cm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되게 내가 되게 좀 회한이 들더라고. 허무해. 그게 인생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멀리서 보면 막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맞죠. 우리는 한 줌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갑자기 저는 공감이랄까? 이 카츠가 원래는 알코올 중독으로 좀 고생했던 친구인데 맞아요. 술을 안 먹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몇 잔을 혼자 몰래 먹고 싸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둘이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싸우잖아요. 네. 맥주 좀 사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성인 남성 둘이서 삐져 있고 말도 안 하고 막 며칠간 그러다가 근데 영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행복이고 황정민이 나오고 그 영화에서 얘도 알코올 중독자인데 너무 막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 되니까 주변에서 권해서 끊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끊다가 시골에 갔더니 옆에 아저씨가 맥주 하나 따라놓고 평상에서 그냥 혼자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정민한테 한 잔을 권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술 뭐 안 드시니까 좀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끊으셨어? 그래 건강엔 좋지. 재미가 없어. 그 말을 하는데 황정민이 갑자기 멋이거든요. 그 말 듣고. 근데 이 카츠를 보면서도 얘가 자기가 얼마나 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죠. 내가 술을 마시는 그 장소, 당구장 그 사람들이 당구 칠 때 공이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걸 빼고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TV 보라고? 혼자 그냥 냉동식품 먹고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술이 그냥 단지 우리가 끊고 평범하게 멀쩡하게 살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음주 권장 방송. 저도 이 부분을 메모를 했는데 저는 살짝 결이 다르거든요. 그동안에 충분히 이제 제 기준으로는 싸울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안 싸우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발끈을 했을까? 왜 싸웠을까? 그럼 카츠는 이제 금주를 본인이 이제 하고 싶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인공은 거기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얘가 생각은 그냥 들었거든요. 술을 끊건 말건 사실 네. 그래서도 아니고. 그리고 싸우려면은 그 앞에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안 싸우다가 요거에서 갑자기 서로 싸우는 게 오히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친구하고도 뭔가 이 친구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말하지 못하다가 아주 사소한 어떤 것에서 서로 좀
핀트가 나오면서 그런 게 막 나올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살다 보면 그랬던 혹은 아주 사소한 걸로 뭐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해본 적은 없지만 유이신데요? 좀 사소한 거에서 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아. 큰 일은 너무 큰 뭐 일이니까. 이거 자꾸 여기다 놔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 뒀어 하면서 갑자기 폭발한다든지 네, 맞아요. 그런 거? 누적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말해도 안 사소한 바뀌는 거에 것들. 이렇게 딱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 마일리지가 않을까. 쌓이죠.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제가 듣다가 그러니까 H님이 말한 게 왜 갑자기 그동안 그랬을까 누적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쌓여왔는데 이제 다 폭발한 것도 있고 또는 얘가 그냥 물건을 버리고 직접적인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 있죠. 우리가 먹기로 한 식량을 다 내다 버렸어요. 맞아. 이거는 그냥 포기해버려. 어쩔 수 없어. 근데 친구로서 얘가 그렇지 않길 바라는 그런 것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같이 화를 내는 맞아. 그런 것도 사실 있을 것 같아. 과한 개입이긴 한데 왜 남 인생의 참견이야? 라고 말하면 절대 할 말은 없는데 괜히 내 인생처럼 그러지 마 라고 하고 말하게 되는 중간중간에 계속 말하잖아요. 술은 안 된다고. 그런 걸 계속. 좋은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에피소드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싸웠던 에피소드를 위해서 이제 쭉 보니까 이때쯤 책에 한번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거 지금 28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필요하다. 이거 70페이지가 모자랐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너무 신선하다. 맞아요. 이장님도 에피소드를 위해서 잠깐 딴 얘기로 하자면 대만 가셨었을 때 아 그렇죠. 아 저는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대만 공항에서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머. 저희 입국이 안 돼서 정말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오다니. 아, 근데 그 대사관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게 원래 임시 여권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걸 발급을 위해서 잠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시기쯤 사라졌다고 해서 잠깐 대만에 입국을 한 다음에 아니 공항에서 도착을 공항에서 했죠. 그러니까 도착했더니 대만에서 네. 출입금 심사를 나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어져. 그럼-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잃어버린 거. 그래서 비행기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비행사 직원이 막 해맑게 웃으면서 못 찾았다고 지금 가장 빠른 비행기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빠른 비행기. 밥을 한 끼 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다녀온 줄 알아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대만 간 그 기간 동안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전화 오셔서 거기는 덥지. 오늘은 어디 갔니?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저, 그런 척 했어 대만에서?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광주에 대인시장이라고 있는데 그때 친구랑 대인시장에서 대만이야, 술 시장이다.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다녀왔다고. 저녁에 거기 눈물을 먹고 어머니 여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장님을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봐보세요. 이거 이 사람들 싸운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쯤 에피소드가 필요한데 그럴 수 있지. 오. 저녁에 친구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대만에서는 그 풍등 날리잖아요. 거기에 제 이름 쓴 다음에 여권 해서 날리고 있대요. 당신의 여권이 흘러나가셨습니다. 아주 즐거워하더라고 친구. 그랬습니다. 맞아요. 세상. 책 내용보다 재밌었는데요. 제가 조만간 한번 써갖고 올게요. 거의 괜찮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그러니까 가장 별점을 높게 준 거 감상은 나중에 감상으로 네. 넘어갈까요? 그럽시다. 네, 바로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좋게 본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들을 잘 살리고 포착하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여행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이야기거리화 한다라는 게 이장님이 아마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술하는 방식이 좀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여행하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빌 브라이슨이 돼가지고 같이 여행을 준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캠핑 장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장비 업체에 가가지고 거의 무등탱이 맞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그런 것도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재밌고 그다음에 산행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막 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제가 등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등산 어쩔 수 없이 했던 등산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막 진저리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그 스토리를 묘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피소 그 지저분한 환경들 너무 가기 싫고 막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에요. 간접 체험, 네. 디테일한 설명. 저도 정확히 똑같은데 너 이름이 뭐였죠? 뭐라고요? 요민님 이 그 말씀하신 묘사가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이 됐던 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문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래서 어떤 장면 하나,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을 잘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번역이 정말 잘 됐구나를 느꼈거든요. 굉장히 어휘나 표현들이 되게 진짜 문학 작품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잘 어울려져서.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간단하게 쓰면 한 페이지 정도에 다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걸 엄청나게 장황하게 늘리잖아요. 근데 수다쟁이 같은 그 약간. 늘리는 게 지루하지 않아. 음. 지루하지 않아. 맞아.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책에 대한 사실 내용보다는 본인의 감상이고요. 네, 그래서 장점들, 아쉬운 점, 단점은 뒤에서 한 번에 몰아서 할 테니까 장점들 있으면 쭉 돌아가면서 말해볼게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네. 유미님 유미님 처음에 말하시는 유미님 말씀할 때 저도 이제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요걸 별점을 낮게 준 게 저도 이렇게 어디 걸어댕기고 하는 걸 별로 싫어해서 별로 공감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것 같다가 그 부분이 좋다고 하셔서 공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묘사하는 방식이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능력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독자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부분. 디테일이 있는. 네, 그게 좋아서. 저도 전 걸어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등산을 안 좋아해요. 네. 마지막에 다르지. 다르지. 맞아요. 경사가 있는 곳을 걷지 않겠다라는 뜻이군요. 뭐 그래요. 너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박식하다는 거? 이분이 아는 게 참 많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장점이 단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책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 게 하나는 이 사람의 체험담이 있고 묘사, 아까 말했던 그런 내가 진짜로 등산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다른 맞아. 하나는 이 등산과는 사실 무관한? 나 그거 단점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어. 예. 근데 그러니까 저도 장점이나요.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은 그냥 가볍게 볼만한 책은 아니고 약간 지적 허영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요, 보자면 맞아요. 이것도 지식 면에서는 좋겠다. 좀 생각해 볼 거리를 계속 던져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행지에서 읽거나 여행을 갈 때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 여행과 함께하는 책으로 많이들 꼽더라고요. 나를 부르는 습을. 그러니까 그렇고 나면 내 여행이 좀 더 풍부해지고 그냥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게 아니라 난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해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 하더라고. 그런 점에서. 약간 정말 이게 읽으면서 짬짬형 같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일부에서 이제 카츠와 같이 여행을 할 때는 소설처럼 읽히고 이야기 중심이었는데 2부부터는 혼자 여행하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내면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지식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또 에세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묘사했던 것 중에 살림청? 우리나라 말로 맞아. 네. 거기에 대해 욕을 하는데 맞아요. 쓸모없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깔 수가. 그러니까 뭐 한 10페이지 넘게 이 한 기관을 까발리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울겠더라. 아니 10페이지를 까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쓰는 예산이라면 왜 굳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가면서 헛짓거리를 하냐, 쓰레기를 만들어내냐,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구나. 뭐 어찌됐든 저는 이 책이 재밌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 같아서 좋았고요. 되게 좀 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뭔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수필이나 에세이 이미지는 차분하고 좀 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책은 오히려 정반대였거든요. 되게 소설처럼 쓴 것 동적이고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맞아.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엮어냈지? 라는 이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줄 평에서 시트콤 같다고 했잖아요. 너무 시트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죠. 근데 한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잘 뽑아내가지고 시트콤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극단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까 드는데 H님도 네. 혹시 다 진짜는 아니지 않을까? 뭐 극화한 건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사실에 기반하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의심받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이야기를 잘 살리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캐릭터도 되게 재밌어 보이게 잘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이게 에피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중간에 쭉 올라오다가 그 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자기들이 5cm도 안 갔다는 맞아요. 그거 보고 나서 그냥 중간에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버지니아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끈기가 없다. 요새 것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 막 국토대장정이나 그런 거 하면은 무조건 걸어서 처음부터까지 다 가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지를 그냥 그쵸 목적지까지 변경하기도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종주를 다 할 굳이 필요 없이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좀 그래 굳이 이걸 다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 이탈했다가 좀 쉬었다가 뭐 중간중간 건너뛰었다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한국인들은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맞아 그래서 종주라고 했을 때 목적지를 변경하지 맞아. 않는 무조건 내가 다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해야 맞아요. 한다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 좋더라고요. 그런 좀 비슷한 연장선에서 제 감상평에 쓴 게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게 이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이라고 표현한다면 44살인데 25년 만에 만난 친구랑 이런 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네. 그 자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유연하잖아요. 이 사람 생각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 작가 소개에도 20살에 영국이 마음에 들어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영국으로 가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좀 그런 부분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어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그냥 바로 지금 떠나겠어. 그리고 25년 만에 만난 친구, 그리고 등산하기, 그런 트레일을 같이 하기 적합하지 않은 친구, 그런 친구임에도 나는 이 친구와 한번 해보겠어. 그냥 간단하게 아주 자기 결정을 딱 하고서 실행을 하는 그런 게 정말 쉽지 않은 태도, 그런 자세, 그런 게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한 일상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이라든지 뭐 단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뭐 메리 앨런을 만났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저도 요즘에 저는 좀 등산하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걷는 걸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걷는 거, 그러니까 산을 걷는다든지 그걸 그런 등산이라고 거 저희는 그걸 등산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만. 근데 좀 평탄한 산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숲길 그런 길을 걷는 게 그러니까 등산은 힘들긴 한데 그런 자연 나무들 속에서 이렇게 걷는 거 평균나무 등산은 아니죠. 그런 걸 누가 등산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등산 힘드니까 사실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트레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정말 저도 너무 말할 나위 없이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자연 속에서 정말 그냥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단순한 자연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맞아요. 생각을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점이 좋았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나이가 몇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 나이에 그걸? 이러는 거. 근데 그런 게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몇 달을 함께 해야 될 메이트로서 괜찮을지를 모르겠는데 얼마나 서로가 변했을지. 맞지. 외형 자체도 이제 누가 봐도 뚱뚱한 아저씨들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아마 책 몇 권을 독파하고 준비물도 완벽하게 갖추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막 이런 걸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장점이라고 썼는데 물통 들고 바로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 버렸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다라는 것도 좀 맞아. 또 엄청 분노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왜 버려라고 해? 일단 대판 싸우기 시작해야 개빡칠 되는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에 대해 맞고 말씀하셨듯이 그 포인트가 저도 완전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자면 나는 자연인이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저씨만.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친구들은 그 프로를 보고는 야 여기 너 나왔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이 그 풀에다가, 그러니까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카메라맨이랑 MC들이 따라오잖아요. 막 뭔가를 산에 던지는 거예요. 뭐 하세요? 파종하고 있대. 저거 어디 뿌렸는지 뭐 아세요? 몰라? 내년 가을에 한번 와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파종인데. 그래서 그거 보더니 여기가 전부 내 앞마당이다. 그렇지. 그런 거 볼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금 자유로움, 이게 약간 맥락이 있어서 그거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나는 못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느낌도. 저희도 25년 후에 한번 가시죠.
아 우리 둘이요? 아 6시 가죠 우리. 25년 후에. 둘은 안 되겠지?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약속 이런 거 못 지키면. 오늘 요즘 MBTI에 다들 빠져 계시나요? 네, J, P 이거 다 차이 있잖아요. 맞아. J는 계획하고 P는 즉흥적이고. J랑 P는 같이 여행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P. P예요? P예요? 그럼 저희 셋이 안 보여요? 여기도 너도 P. 저 P인데요. 이장님도 껴주시면 P고. H님도 P였나요? J. 아, J예요. 저는 잘 몰라서. 아, 내가 있었어, 기억하고 있어. J. 같이 하셨구나. 아닌가? 그때 우리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공지방에. 공지를 했다고요? MBTI 공지요? 아, 이게 한 번 들으면 사실 남의 그거를 외우지를 못하니까 단톡방 하나를 만들어서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런 짓을? 그렇게까지? 아, 까먹으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또 실례잖아요. 맨날 안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그걸 물어봐야 됩니까? 아, 제가 MBTI ENTJ인데 되게 많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아니요.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거의 맹신하고 있던데 그 본인께 정보처럼. 너무 정확하게 근데 나와. 과학적이야. 뭐예요? 저 ENTJ인데 ENTJ? ENTJ가 그 유튜브에 요즘 소개해주는 게 사주 많아요. 접으시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J랑 P 이게 다르면 정말 여행이 안 맞다라는 것도. J이시네? 그래서 저는 왠지 P일 것 같아. 제일 같지 않아요? 너무 완전 저기 J인데? 죄송한데 제이가 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거 계획적인 하나면 사람. 돼요. 시간 약속이면 계획적인 판단이 돼요. 계획적인 그렇구나.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계획적으로 있고 보여요? 같은 약간 느낌이. 우리 단톡방 이거 계획적이시네. 다 관리하시고 맞아. 계획 엄청 그런 계획적이시잖아요. 거. 일정을 시간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같이 하루만 근무해보자. 아, 아, 직장 느낌이 동료입니다. 바로 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뭐지? 어떤 거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며칠까지가 기한이 있는데 전 당일에 합니다. 맞아. 저는 마감 시간 닥쳐서 해요. 저도 원래 그랬는데 저는 살짝 바뀌었어요. 약간 하려고요, 빨리.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맞아. 저는 지금 근무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광주에 광주로 금요일 날 어제 내려왔거든요. 아, 네, 사실은 내려오기 직전에 대표님 미팅이 있었는데 대표님한테 월요일을 미뤄달라고. 본인이 약속을 미루는 아 거예요. 미룰 수 있을 때보다 더 미룰. 네, 맞아요. 대단하지. 최선을 다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혹시 또 장점으로 언급할 게 더 있을까요? 없으면 그렇게 근데 평점이 네. 제가 여기에 올린 거에 네. 그 무탄트 메시지라고 그 책 그 추천을 올렸었는데 네. 그게 약간 그 원시 뭐야? 그 부족? 원시 뭐라고 부족 하죠? 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시 부족이라고 전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시 부족 아니고 어. 그 원주민? 네. 아, 그 약간 엄청 네이티브들 네. 옛날부터 살고 인디언 있었던 막 이런 거? 그 인디언. 갑자기 20개가 됐죠? 지금 2개 썼나요? 이제 그런 거기 원시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경험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 그쵸. 무탄트 원주민한테 메시지가.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반전이 소설이었다는 게 반전이에요. 어. 네. 반전을 근데 말씀. 말을 해버리고. 이거를 직관해서 저희 삐쳐내줘서 이분 삐쳐내셨어요. 아니 안 읽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당신? 아, 청취자분들. 아씨.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때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사실인 줄 상상이에요. 기억이 있다가. 사실이 다 너무 이제 사실- 픽션이 너무 아닌 것처럼 사실 썼는데 같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진짜 이런 식으로 겪은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영화를 보고 오시면 네. 그 내용을 말씀하지 말아주시면 뭘 봤다고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소설 같다고 하셔갖고 그 책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그럼 이게 장점이었어요?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이 책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하는 아 거죠? 근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설처럼 느껴졌다라는 정도가. 그렇군요. 또 장점인데 이건 말 못하고 가면 아쉬울 것 같다. 없어요? 그러면 평점이 많이 높지 않았으니까 아쉬운 점부터 가장 낮은 분 사람이 2점. 네. 2점. H님 아쉬운 점. 이 책이 굳이 추천 안 하겠다라는 의미죠? 남들이 혹시 어때라고 나 읽어볼까? 라고 했을 때. 네. 네. 에이 좀 이게- 더 써요. 에이. 아니 이게 네. 좀 다른 분들하고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부터 좀 갔는데 제일 시작 부분에 이제 보면 96년 3월 9일 우리는 출발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오래됐다. 옛날 이야기다. 너무나 먼 이야기다. 과연 어떤 과거 이야기들을 할까? 거기서부터 흥미가 살짝 감소하고 일단 읽었던 것 같아요. 시작을. 그럴 수 있겠다. 최신이 아니면 너무 옛날 영화를 볼 때 좀 그러잖아요. 너무 옛날 영화네. 명작이야. 뭔데? 70년대 막 이런 거? 근데 이 책이 1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개혁판? 96년도를 이야기하는 거네. 초판. 다음에 이게 개혁판일 번역이 거예요. 잘못 너무 늦게 된 건가? 초판이 번역이? 18년도인데요? 응? 아닌가? 아니요 이거 꽤 한국 초판이 오래된 거예요? 2018년. 네, 그럴 이게 거예요. 미국은 1997년이에요. 97년에 카피라이트. 나왔구나. 예.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서사 이야기를 펼치가 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읽었었고. 근데 그다음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이거 같아요. 98년이 그렇게 먼 옛날인가? 이게 저도 90년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98년 영화 생각해보면 되게 옛날이에요. 막 쉬리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고작 Y2K. 네? 근데 그게 그렇구나. 책을 읽을 때 너무 옛날 얘기라서 몰입이 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기대가 거라고. 반감된 상태에서 읽었다. 그 부분도 그랬고 다들 이제 그 수필인데 소설처럼 재밌었다고 했는데 저는 소설하고 비교를 해보면 순하다. 소설 같은 매운맛이 없다. 이제 그 점에서 또 조금 재미가 없었고 또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로 세고 하는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맥락이 없다.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가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데로 샜다가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수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태 참고 계셨고 할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단점에서 터트리려고. 아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장점을 얘기하는 시간이라.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솔직하게 그러고. 자기 감상을 다 얘기해 주는 게 청취자한테 도움이 되니까. 장점은 근데 장점은 살짝 다른 게 다들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읽어서 그 장점 말고는 뭐가 없어서 평점도 낮게 줘. 그렇군. 맞아요. 저는 그 단점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몰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읽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뭐라 하지? 사족? 사담이 너무 길다. 아 그래서 이제 몰입이 안 되는 점이 가장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본인이 재밌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되게 재밌는데 별로 흥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잖아요. 어떤 게 그렇게 싫었어? 그거를 여기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만 쳐다보지 마세요. 죄송한데 앞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할 때도 쳐다보십시오. 광고님이 자꾸 이장님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카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책이 읽을 때 약간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예전에 20대 때는 막 국토대장정 안 해봤지만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고 막 그 버킷리스트 이런 거에 막 산티아고 술래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만 해놓고 막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귀찮아. 네. 나이 들면서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렇게 좀 진짜 바뀌는 난 나이 것 때문인 같아요. 것 같아.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 신이 넘으셨다는 그러니까 나이 나는 이 얘기를 사람이 자꾸 너무 또, 인상적이었던 거야. 44살에. 그리고 그게 지금 타이밍이. 나 너무 지금 하나의 포인트가 책장은 지금 우연히 앞장을 폈는데 물론 카츠 얘기. 이거 약간 감동 아니에요? 갑자기 당신이 폈잖아요. 그거를. 아니 이 모든 그런 카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운 거 앞장이- 아닐까 이걸 보고 열받을 것 같은데 카츠가. 왜? 그렇죠. 뭔가 진짜 저는 두 번째 읽었던 건데 시작할 때 당연히 물론 같이 얘기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가 또 느껴졌어요. 그냥 워낙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관찰하고 그러니까 25년 만에 절대 여행할 수 없는 사람과도 쉽게 여행을 한 것 같고. 저 물론이란 말이 약간 좀 그렇죠. 그렇네. 맞아요. 지금 당연히 같이 얘기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2점을 줬는데 네네. 저 사실 일부도 다 안 읽었거든요. 책들을 읽고 와요 이 사람들은. 너무 이부터 어렵더라고 읽기가. 2부부터 시작이라고요? 아니에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말씀하세요. 1부 2점이고 2부가 2점이고 한 4점 정도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사실? 보면 알아요. 안 일단 보죠.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개고생하는 여행기를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재미있긴 하지만 그냥 재미있긴 하지만 별로 흥미가 없어. 그래서 일단 점수가 낮은 이유는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라리 아까
저기 누구 캐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담 없이 그냥 여행기로만 쭉 채웠으면 오히려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경우에는. 근데 사담이 들어가니까 뭐 국립공원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지식 전달을 하는 목적에. 근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읽으면서 이제 또 가뜩이나 읽기 싫은데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부분도 내가 스킵하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큰 단점.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내가 별로 흥미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럼 혹시 영화나 책 중에 남들 개고생하는 걸 재밌게 본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재난 영화는 좀 다르죠. 그건 재난이잖아. 그러지 다르지 보이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뭐가 다르죠? 재난 영화는 완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어. 뭔가 비자발적인 진짜 재앙이고 아, 이 사람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근데 이건 재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한 자기가, 고생. 같이 정도면 자연재해 아니야? 인지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저의 로망이 깨졌어요. 뭐요? 저는 이제 물론 고생하는 걸 좋아하진 않긴 한데 제가 별명이 닉네임이 요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귀요미의 요미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귀요미의 요미가 아니에요. 사실 뭐야, 노렸잖아요. 어? 사실 노렸잖아. 나 궁금하네. 무슨 뭐예요? 국립공원 이름? 그렇죠. 요세미티의 요미예요. 대박. 네, 요세미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한 뭐죠? 캠핑을 하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야. 고생하는 걸 안 좋아한다고 네. 했지만 요세미티를 근데 링크로 할 요세미티는 만큼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멋있어서. 별로 저는 그게 이제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거 네. 있나 보네요.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한 20페이지 읽자마자 요세미티 가면 안 되겠다. 와 평생의 꿈을 바로 접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닉네임 로망을 부쉈는데요? 닉네임 바꾸실 건가요? 근데 막상 바꿔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막상 귀염이가 가서 굳이 이렇게 트레일 안 하고 그냥 뭐 그쵸, 이제 캠핑 가면 되죠. 좋을 네, 것 같아요. 되죠. 이 책에서 그러니까 빌 브레이슨이 욕했던 사람들 관광객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욕했지만 관광객으로. 딱 그 포인트만 즐기는 거죠. 자기 자동차 타고 와서. 선택이니까. 근데 그거 정말 있죠.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렇게 풀 패키지로 다 해서 아 맞아. 고급스럽게 가는 글램핑. 네 맞아. 그거나 해야겠네요. 그러네 취향을 알게 해줬네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책이 소설이어서 좋았는데 소설 같아서 좋았는데 또 단점도 소설 같아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잘 엮었는데 아까 좀 의문을 몇 분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분명히 좀 친 거 같은데 이거 좀 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카치가 어떤 여인과 잠깐 썸씽이 있었는데 맞아 거기도 있죠. 그 남편이 쫓아와서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추격자를 찍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말이 되나 이거를 내가 실화라고 생각하고 지금 읽을 수가 있나라는 측면에서 좀 몰입이 좀 깨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게 중간중간 허구의 이야기가 좀 섞이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한테만 벌어지지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트래킹만 하면 되는데. 저는 아쉬웠던 거는 가장 큰 거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무슨 주는 어떻고 이 동네는 어떻고 맞아. 그 개념이 전혀 모르겠어서 그게 안 그려지더라고. 메인 주는 춥잖아 뭐 이런 거 뭐 거기가 어디야? 그래서 지도 같은 거. 그렇죠. 그 사진이나 이런 거 해놨으면 맞아요. 저는 재밌었을 그래서 것 아쉬웠던 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준다든지 책 앞에 있지 않아요? 앞엔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말하는 여기쯤 거죠? 가고 있어라든지 중간중간. 아니면 사진들 있죠. 이 산은 특징이 이렇고 삿바로 넣으면 그리고 대피소 3면만 쌓여있고 앞이 뻥 뚫려있는 대피소라는데 그게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돼. 왜 안 넣는 거 아니야? 문이 없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앞면이 통째로 없어요. 그런 거 오두막 뭐라 해야 되지? 오두막 앞에만 터져 있는 오두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왜 대피소를 굳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앞면을 막고 문을 달면 될 일인데 경치를 더 이렇게 보려고 그랬나? 그러려고 얼어 죽으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어. 뭐 동물 얘기하고 식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진들이 맞아. 곳에 저도 들어있었다면 모르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끝났나요? 아쉬움? 장점을 길게 말하는 맞아. 그러게. 맞아. 근데 사실 취향을 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절반 정도가 자기 지식 자랑 또는 미국에 대한 걱정, 뭐 숲이라든지 산림청 얘기라서 사실 또 우리가 읽기에는 오래된 얘기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지역 중에
석탄이 엄청 많이 매립되어 있는 곳인데 불이 한번 잘못 붙어서 계속 그 마을이 맞아 그거 알아. 계속 타고 있는데 지금도 타고 있거든요. 지금도 타고 있어. 어머.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갈라져서 불이 시뻘겋게 있고요. 거기서 메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도 타고 있다. 그래서 엄청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대. 근데 어떻게 지금도 타요? 석탄이 계속 매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계속 옮겨 붙어서요. 아, 그래서 그 일대는 전부 사람이 살 수가 없이 너무 돼버렸어요. 신기하다. 아 석탄만 있으면 불이 타요? 그렇죠. 불이 붙죠. 귀여워. 참 문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 거안 나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탈 게 있어야 타는 거잖아요. 석탄. 아, 석탄이 탈게. 우리 연탄 불 붙이는 거랑 똑같죠? 연탄을 안 써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이 아줌마야. 연탄 구이집 안 가봤어요? 가봤죠. 써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로 책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혹시나 자신이 경험했던 요거는 약간 사족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 독서 모임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인 거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하시고 없으면 굳이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개고생 여행을 좋아합니다. 개고생 여행이라 하면 뭐죠? 일부러 약간 트는 거라고 해야 되나? 걷는 것 자체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걷는 게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 다리가 아플 정도로. 예. 그래서 이거 못 걷겠는데라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한 3-40분 쉬었다가 다시 걷고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파주 무진각에서 목포까지 가 목표였는데 목표였는데 포기했어요. 어디까지 중간에 갔어요? 그 저는 지금 친구 3명이 출발해서 한 명은 대천해수욕장 그 대전쯤에서 많이 포기해서 내려왔네요, 가고 그래도. 그리고 다른 한 명도 그 대전 어디쯤에서 가고 저 혼자 군산까지 전북 군산까지. 근데 이거 걷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걷고 싶을 때 걷다가 차도 타고. 히치하이킹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히치하이킹 하면 태가 줘요? 한 10대 중에 한 대 서요. 오. 근데 총을 좀 들고 있지.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일주일 이내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이게 걸으면은 절대 그 군산까지 못 오는데 버스를 그러니까 차를 한번 얻어 타면은 그래서 그 얻어 탔던 차 중에 좀 특이한 거는 그 덤프 트럭 있죠. 그 내부를 타본 적이 없는데 뒤에 침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어. 거기 숙식을 해결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아까 여기서 말했던 그 섹션 트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돌 때 올레길 같은 게 코스가 한 40개 되니까 우리가 한 번에 주파를 못 하니까 1코스만 이번에 가고 다음엔 2코스 가고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 있죠. 결국에는 이어지게끔인데 시간이 한 번엔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레길도 중간중간에 가요. 그래서 한 6시간 하루에 많이 걸으면은 그 2코스 정도 걸으면 한 8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정말 무릎이 아작이 나요. 근데 그거를 그날 저녁에 딱 누우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괜찮을 이게 저리는 그 느낌. 저희는 기안84 같아요. 20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기안팔 그냥요. 외모 때문이 그래. 저는 이게 개고생 여행이 포인트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근데 제가 고생한 게 아니고 저희 동행이 고생한 이야기인데 당신이 카츠였습니다.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싫어할 뿐이지 걷는 건 되게 좋아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하면 차를 잘 안 타거든요. 하루 아침에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걸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간 거야 친구랑.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착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데 그만 걷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말하면 택시 탔지. 일고 다녔네. 그냥 몰랐다니까. 친구 되게 착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집에 왔는데 애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했나 보다 하고 이제 아침에 다시 이제 나가자고 하려고 하는데 용미야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은 쉬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왜 힘들었는데 말 안 했냐. 울면서 이야기하는 빌면서. 거의 울었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되게 고생했어요. 여행은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잖아요. 맞아 이렇게 차라리 한쪽이 그냥 착해가지고 끌려다니면 여행이라도 되는데 싸우죠. 저는 20살 때 친구 이제 3명이랑 해서 넷이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저도 계획 없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그냥 여행 그때 일본 여행을 한 4박 5일 정도로 갔는데 각 5일 동안에 잘 숙소만 예약해두고 여행 계획을 아무것도 안 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날 이 날이 저물기 전까지.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과 가거나 철저한 여행 스타일은 정말 맞아야죠. 저는 그냥 어디 가야지 정도만 생각하고 가요. 오늘은 여기 가야지 그 정도만. 피라서. 디테일한 맞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정말 개념이 없어가지고
전날에 먹을 걸 사놓고 내일 먹자라고 하고 그 덮밥 같은 걸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한여름이어가지고 거의 다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식물 좋아하시죠? 저는 여행 계획 세우면은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러프하게 가자, 쉬러 가는 건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뭐 어디 공항에서 도심까지 들어가는 이거는 무조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알아보고요. 그걸 어떻게 못하면, 이동할지. 네. 그리고 숙소랑- 패스 같은 거, 내가 대중교통을 패스는 사가지. 그 그렇지. 정도는 사가지. 그걸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둘씩 하면 밥도 어디서 먹게 되고 여기는 가야 되고. 근데 항상 여기서 먹어야지 하는데 항상 그게 맛집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러면 우연히. 항상 거기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워가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서 여기 계획을. 여행 갔으니까 이 집은 꼭 가야겠다. 근데 항상 그 집은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맞아. 그 집을 가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맞아. 아. 그 옆집 가잖아요. 맞아. 비어 있는데. 대기가 너무 기니까. 없어요? 뭐야? 저 아, 하나 저 뭔 말하고 이야기죠? 있어요. 그 뭐냐 여행 저 막 이렇게 트레일을 한 여행은 한 적은 없지만 뭐 유럽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외국 여행하면 저도 많이 이렇게 걷는 타입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인종차별? 그게 그러니까 뉴욕을 갔을 때인데 그때 그 메디슨 스퀘어 공원인가에서 그냥 이렇게 공원에서 소프라노가 이렇게 오페라 그 노래를 그냥 공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길거리로. 무슨 뭐 뮤직 페스티벌 뭐 서머 페스티벌 해서 그런 오페라 같은 공원에서 거기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걸 재밌게 막 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다. 뉴욕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오페라를 여기 공원에서 하구나 뭐 이렇게 혼자 막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백인 노숙자 같이 생긴 아저씨가 나보고 영어로 이제 당연히 영어로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큰 소리로 막 뭐라고 하면서 너무 이제 뭐랄까 동양 여자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너무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유럽에 지금 사는 애가 있는데 여자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동양 여자이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창문 밖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그런 동양인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침을 뱉고 갔다는 거예요. 유리창에다가 걔한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진짜 해외 여행을 할 때 동양인이 이제 여행을 하면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래도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다들 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여행 뭐 멀리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고 뭐 하는데 그렇게 좀 동양인으로서 여행을 하기가 이제 좀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든 여행다. 요새는 얘기하고 해외에 싶었어요. 나가서 한국말로 욕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가지고. 웃기다. 저는 우간다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우간다를 왜 우간다요? 대학생 때. 봉사할 때 네. 이런 거? 우와, 나 좋죠, 아프리카 뭐. 가는 게 꿈이에요. 나도.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인종차별 없어요. 막 아프리카니까. 머리카락 예쁘다. 나보고 머리카락 예쁘다. 너가 머리카락 예쁘다 하고 피부 예쁘다. 아, 거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들은 머리카락이 막 꼬불꼬불하고 아, 그래서. 피부가 까만색이니까 막 그러고 근데 운동화 예쁘다 갖고 싶어 막 줘. 영어로 다 완전 운동화 주라고. 한국말로 해요? 약간 어눌하게 따라하는 것처럼 나 운동화 갖고 싶어. 영어 아이, 영어. 비하 자제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1달러 이런 거 같은 느낌.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또 물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씻을 때 이제 물을 엄청 큰 통에다 떠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막 그게 부족하면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비에다가 막 머리 닦고 그랬었어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굳이 왜 수도 시설이 잘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하면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또 다 재밌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 2주. 2주요? 안 힘드셨어요? 엄청 열악하잖아요. 근데 안 괜찮았어요? 체질이 맞나 보구나. 아 근데 이게 좀 케바케가 있나 봐요. 저는 어제 유튜브 뭐 영상 보다가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봤는데. 관계 있는 얘기죠? 아니 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사례 같은 게 뭐 유튜브에 있길래 아프리카도 저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혀 다른 네. 계속 얘기가 남아있나요? 아니요 끝났어요. 끝나서 그러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대륙으로 부르는 나라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거기 맞아, 안에 맞아.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대륙 하나 있잖아. 어디요? 우리 위쪽에. 아 중국? 중국. 그러니까 특정 중국이라고 나라는 우리가 부르지. 국가를 부르잖아요. 나라 이름을. 근데 아프리카를 말할 때 아. 왜냐면 그 아프리카의 면적은 거의 아메리카 수준인데 남아메리카 수준. 근데 거기를 한 나라라 우리가 부르진 않잖아. 맞아 맞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아. 너 멕시코 갔다 왔어? 그렇게 말하지. 나 남아메리카 갔다 왔어. 거기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통칭할 수 없는데 아프리카는 묶어서 한 나라처럼 이거 취급한다는 게. 차별인가? 이거 제3세계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아닌가요? 차별인가? 왜냐면 아프리카가 방금 말했듯이 다른 도시화가 나라들도 잘 된 있는데. 것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 기우다 그렇죠. 보니까 기후도 다 달라요. 엄청 다른데. 네. 완전 추운 곳도 있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딱 그 하나잖아요. 사바나. 아, 사막, 추운 것도 사막. 추운 것도 있어요. 많죠 당연히. 안 더워요. 안 더웠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더 더워. 안 잡았어요. 거기는 건조해요. 그 그 지명이 맞아. 뭐였죠? 우간다. 우간다? 네. 우간다 틀리고. 케냐 옆에 딱 바로 붙어 있어요. 케냐 가보고 싶어. 케냐 너무 가보고 싶어. 사실 닝님 케냐랑 캐리 중에 되게 고민했어요. 케냐는 그 나라 이름 케냐를 때문에요. 커피. 아니 그 케냐가 어떤 여자 이름 케냐 외국인 이름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거 야, 이 이름이 사람 케냐예요, 이름을 이름이. 케냐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세요. 전주. 전주 부산. 부산시. 완도. 완도. 아니 그리고 완도씨. 왠지 그 케냐에서 주는 뭔가 자연주의랄까 아. 그런 뭔가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자연 저 좋아하죠. 요즘에 등산은 관심이 좀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자연. 산속을 좋아하지 거니는 걸 않는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걷는 거 사실 좋아한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성취감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없나요? 역시 네. 깔끔한 진행이죠. 진행이 깔끔하세요. 여전히. 일단 편집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 책 같이 읽고 싶다고 추천해 주셔도 좋고 저희가 당연히 댓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히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후원 이런 거 네. 얘네들 거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사람이 생기겠잖아요 언젠가는. 네, 그런 분들로 아, 근데 은근히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저 감동받았어요. 은근히요? 네. 돈 어디 있어 근데? 차곡차곡 돈 저축이 어디 돼 있어요. 있냐고. 그럼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멤버였고 첫 책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잘 되겠다라는 매우 희망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끝. 다른? 저는 이제 오늘 녹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긴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요? 잘 하시는데요? 긴장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보다 좀 짧게 끝난 것 같은데 그쵸? 이 정도 길이도 괜찮구나. 좋았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제가 책 편식이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근데 여기에 오면 내가 읽기 싫은 것도 읽어야 되잖아요. 맞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읽기 싫었지만 그래도 읽기 싫은 책을 읽게 만드는 이곳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녹음했는데요. 이 팟캐스트계를 잠깐 떠나 있었더니 이 녹음에 대한 갈증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유명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셔서 저를 좀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카츠로 데뷔할 수 있게. H님은 카츠로 바꾸기 카츠로 어때요? 바꿔. 뭘 바꿔! 오. 돈카츠로 할게요. 괜찮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 돈까스 괜찮다. H님. 저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원래가 개인적으로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적응해봐야죠. 네. 근데 되게 아직은 준비를- 정신 없었습니다. 네, 카츠님이 준비 제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카츠 뭐냐고! H라고 이 사람! 머릿속에서 버려. 미안합니다. 저를 지칭한 H님, 거예요? H님. 아. 미안합니다. 엉망진창이네. 그래, 숙제를 내주면 참 잘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읽다가 재미없으면 멈춰도 되는 그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완독을 해야 된다. 원래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3분의 1이 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요? 꼭 완독을 하고 찾아뵙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맛보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무릉도원이었습니다.